How much downtime can your business afford? A day? An hour? A minute? In a technology-driven world where data is scattered across multi-cloud infrastructures, intelligent data management is essential, and always on is the new norm. To meet this demand, 74% of Fortune 500 companies trust their intelligent data management to Veeam. In fact, we help more than 300,000 organizations anticipate user demands, achieve business acceleration, and intelligently manage data. And 91% of these organizations recommend Veeam. For good reason. With ratings 3.5 times higher than the industry average, Veeam is the leader in customer satisfaction. How much downtime should your business risk? Not a single second. Veeam, intelligent data management for the hyper-available enterprise.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어다이트 라이브 12회차. 오늘은 IB인포텍의 윤주병 대표님을 모시고 합리적인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백업 365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IB인포텍의 윤주병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 합리적인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인 백업 365를 소개할 IB인포텍의 윤주병 대표입니다. 네, 저희 IB인포텍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베리타스, 아크로니스, 퀘스트와 같은 다양한 백업 벤더의 골드 파트너로 기술 지원과 세일즈 그리고 백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할 백업 365 서비스가 지금 시간을 내주신 IT 관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젠다입니다. 클라우드의 가속화에 따른 IT 트렌드의 변화부터 백업 365 데모션까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표님, 제 생각에는 기업 IT 인프라에서 백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아마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요 업무 중에 백업이라는 게 분명히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 기업 IT 인프라에서 백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IT 솔루션 중에 백업은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최종 목표가 이윤 추구이고 그 이윤에 대한 가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데이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백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어떠한 재 상황에서도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그런가요?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업 IT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백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백업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사실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전산팀을 자체 운영하고 그리고 백업에 대한 업무 역시 담당 인원을 따로 두고 관리할 만큼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요. 중소기업에서는 백업 전담 인원 또는 백업에 대한 업무 분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담으로 백업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IT 인프라 중에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이제 OS,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파일 DB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백업입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장표부터 한번 볼까요? 클라우드의 가속화에 따른 IT 트렌드의 변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많이 알고 느끼듯이 클라우드 환경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IT 트렌드를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인 SaaS 서비스는 개인 유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매우 쉽고 저렴하게 기업 내 업무 서비스 연속성을 높여줄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SaaS 형태의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성공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백업 365가 국산에서 이제 이카운트 ERP와 같이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마 이 노래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죠. 네, 라디오에 이카운트 ERP 얼마요? 4만 원. 네, 4만 원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회계 관리. 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백업 365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10만 원으로 아,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공부하셔야겠는데요? 네네. 또 뭐 구독형 라이센스로 합법적인 사용권 취득과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빠른 적용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구독형 라이센스는 MS 오피스, 오토캐드, 포토샵과 같은 유저단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레드햇, VM웨어 등과 같은 서버 OS까지도 빠른 적용이 되고 있고 서버단에 필요한 서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이제 백업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인프라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데이터는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네. 기업의 외부 네트워크 환경은 빠른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즉 이제 백업 벤더의 입장에서도 IDC 센터 내에 백업 서버의 상면 비용,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은 아직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백업이 좀 중요한데 뉴스에서 보는 호스팅 업체의 장애, 해킹으로 인한 네, 데이터 네. 유실, 그리고 이 데이터 유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야나 이 사태가 되게 유명했었죠. 아주 네, 되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네. 했었고 네, 네, 되게 네. 많은 이슈가 되었던 랜섬웨어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되었던 국내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외부 공격의 그 어떤 좀 보호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그 문제 외에도 클라우드 백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사의 기술 부족과 그리고 책임론 네, 네. 등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백업 형태는 반복되는 그 풀 백업 시 네. 많은 백업 시간이 또 소요되고 음. 하나의 서비스에서 각 고객사 그리고 고객사별 백업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멀티 테넌트 기술 개발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기존의 백업 밴드에서 파트너사에 일임하였던 그 고객사의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지원을 백업 밴더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또 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그 어떤 백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기술력을 못 믿는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개발사 쪽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클라우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데이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은 파트너에다 이름을 했다는 거죠. 아, 파트너가 우리는 그냥 솔루션만 제공할 테니 그렇죠. 모든 관리는 너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네. 근데 이거를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관리를 한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소스가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롯이 책임져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많은 밴드에서 아직도 많이 클라우드를 못 가고 있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뭐 컴볼트, 뭐 네네. 베리타스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아직까지도 네, 그냥 아직까지. 전통적인 그냥 그 그렇죠.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네, 그렇죠. 백업 소프트웨어만 개발을 하고 네. 예, 파트너에게 기술 지원을 일임하는 형태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백업 365의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백업 365를 런칭한 것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바로 실패를 했죠. 그래요? 네네. 요번에 나온 게 아니네요. 네, 사실은 예전에 2년 전에 런칭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접었다가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때는 네네. 왜 실패했으며 네네.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그 당시 저희가 그 베리타스 파트너로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을 예. 가지고 런칭을 비슷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백업 기술의 한계성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고객사별 관리 화면을 위한 멀티 터넌트 기능이 네. 백업 이그젝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하나하나의 VM을 각각 고객사별로 만들어 드렸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되지 않았고 고객사별 관리가 좀 많이 쉽지 않았었죠. 소위 ROI가 안 나왔네요, 그냥. 네, 백업 이그젝으로 뭐 약간 하면.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좀 기존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서 네. 백업 365의 지금 버전 2죠. 네. 지금 현재 저희 백업 365는 MS 애저와 그리고 글로벌 백업 벤더인 빔이라는 백업 솔루션을 엔진으로 하여 네. 개선을 많이 좀 시켰고요. 네. 너무 행복해요. 백업 365 서비스는 가장 쉽게 가상화 환경과 멀티 OS 환경 그리고 서버 및 PC 환경의 재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되고 개발되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의 일부 손실 그리고 시스템 전체 손실에 대해서도 복원이 또 가능하고요. 네네. 네트워크의 제약성을 뛰어넘는 영구 증분 백업 방식과 중소기업의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연속성 있게 백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기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러한 이제 서비스 자체가 MS 애저 기반의 서비스로 높은 가용성을 좀 보장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이전에 뭐 장표에서 있었던 뭐 델 EMC나 컨버트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 된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 베리타스의 백업 이그제 그리고 컨버트도 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단일 고객사가 자기만의 백업 환경을 구축하고 그걸 클라우드로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 백업 365는 이렇게 개개별의 고객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데이터와 그리고 백업에 대한 설정을 백업 365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고객사를 통합 관리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대표님께서 뭐 클라우드 이 백업 365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기존 백업이랑 네. 클라우드 백업이랑 뭐가 다르고 음. 그 클라우드 백업이랑 백업 365는 그럼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백업 환경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요. 네. 온프라미스 백업 환경은 영구 라이센스 형태로 그 신규 서버의 도입 시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되게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OS가 예를 들어 뭐 최신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에 네. 맞게 또 백업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렇지가 않고, 맞습니다. 이러면 또 백업 제대로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연 단위로 리뉴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경험상으로 10군데 고객사 중에 한두 군데 고객사분들이 리뉴얼 하시고 나머지 8군데를 하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또 리뉴얼이 보통 뭐 15%에서 20% 사용이 네, 되는데 그 정도. 네. 그것을 또 다시 그 연 단위로 리뉴얼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런 리뉴얼 본인들이 알아서 네. 백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리뉴얼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현재 버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네. 약 한 2년 안에는 대부분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커버리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현재 뭐 윈도우가 지금 2016, 2019가 나왔지 않습니까? 윈도우 서버가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한 2년 안에는 이 윈도우 버전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죠. 그리고 뭐 SQL도 2019가 나왔겠지만 네네. 보통은 이제 2016에 머물러 있을 네.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호환성 리스트가 네. 현재 최신에 대한 호환성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2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슈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네네. 도입하고 네. 그 다음 해 2년 동안 리뉴얼 안 하다가 네. 2년 뒤에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리뉴얼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밖에 없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2년치를 페널티로 리뉴얼을 또 한꺼번에 24개월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또 발생을 하시죠. 그럼 뭐 못하겠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데이터 백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풀 백업 및 증분 백업이 이루어지고요. 네, 다시 네, 또 네. 풀 백업의 로테이션 방식이 계속 네. 반복되는데 이러한 풀 백업 시에는 백업 시간의 단축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무방비이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백업 서버는 랜섬웨어 감염에 취약하여서
백업본에 대한 유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약 한 60여 개의 고객사를 하는데 네. 놀랍게도 약 한 15% 정도 되는 고객사분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네. 감염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아, 진짜요? 그 와중에서도 약 네. 또 한 10% 정도 되는 고객사분들에서는 실제적으로 백업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서 데이터 유실. 리커버리를 못했던 경우도 와. 있으십니다. 네네. 네. 이렇게 온프라미스 환경의 전통적인 백업 솔루션 대비해서 저희 백업 365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먼저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로 사내 백업 서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네트워크 전송 제한을 뛰어넘는 영구 증분 백업 방식으로 빠른 백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초기 풀 백업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영구 증분 백업만 추구하기 때문에 적은 트래픽으로 빠른 네. 백업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또한 이러한 이제 데이터 전송 시에 웬 구간 전송 시에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그 패킷이 전송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분리된 네트워크를 또 사용함으로써 랜섬웨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애저에 올라가 있는 백업 365 서비스는 자체 스냅샷 보호 기술을 사용해서 백업 서비스 자체의 해킹 또는 관리자의 실수로부터 고객사의 백업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중 보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백업 365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OS가 추가된다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백업 받고 있는 백업 대상 서버들과 같이 혼용돼서 전체적인 통합 백업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장애 발생 시에 즉각적인 1차 원격 지원을 당일로 해드리고요. 부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길 방문 지원 또는 당일 방문 지원 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가 백업 365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백업 365에 대한 장점들이 네. 애저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장점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빔이라는 네, 백업 네. 엔진에서 제공하는 또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잠깐 네. 질문 질문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송진우님께서 네. 백업 365와 DR의 차이점을 여쭤보시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네. 백업 365가 DR과 비교해서의 어떤 장단점을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은 백업 365를 빼고 이제 백업과 DR에 대한 차이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백업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나 시스템을 복제본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로컬에 보통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죠. 네. 근데 백업 365는 로컬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클라우드 저장소에다가 네. 저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네네네. 말씀하셨던 재해복구, 즉 이제 DR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네. 정확한 DR에 대한 그 개념은 서비스를 현재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사이트에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재시작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환경이 재해복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음.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클라우드에 가 있기 때문에 일부 DR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기능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렇게 체감하는 기능적인 차이는 크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네. 뭐 구동되는 방식은 똑같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DR을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떠한 규모로 DR을 할 거냐에 대한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기초적인 DR이 기존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솟아나는 개념을 저희가 D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단계 DR에 대한 기능을 백업 365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백업 클라우드 저장소를 만약에 애저 쪽의 특정 서버에다가 리커버리 네. 하는 시나리오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시나리오로 완벽한 시스템 DR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현수님께서 서비스 종료 시에 백업 데이터는 고객에게 이관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이 부분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백업 데이터 자체를 내려받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동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분께서 리커버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전체 관리 화면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개별적인 내려받기 기능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론은 고객에게 이관된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정동환님께서 이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백업 365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이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업 365라는 거는 음. 클라우드에 무조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즉 애저를 이용하지 않고 백업 네. 365 기능을 이용할 수 네. 있는지를 네.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모든 기능은 저희가 빔이라는 백업 엔진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내에 빔 엔진을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뭐 아. 프라이빗 프라이빗 백업 클라우드로? 365 아,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구현은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예비를 하시죠. 네네. 그러면은 빔을 사내 서버에 설치해서 네네네. 이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